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쪽에 하락폭이 좀 컸었는데요. 그 이유는 AI 반도체 파트에 큰 폭의 하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이 나스닥 쪽에 ETF들이 많이 상장이 돼 있어요. 따라서 그 나스닥의 하락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하락을 좀 유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녁에 우리 PC 발표가 나왔었죠. 시장의 심리는 다음 9월 초에 있을 각종 매크로 지표로 다시 옮겨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시나리오에 더 큰 비중이 가고 있는 상태고요. 8월 29일 PC 발표가 끝났고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9월 초에 각종 고용보고서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의 각종 매크로 지표들이 질비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강한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의견이 여전히 시장의 강한 모멘텀입니다. 지난주보다 더 상승을 한 86.4%의 금리 인하 확률을 지금 보고 있고요. 결국 9월 17일 미국의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폭이나 몇 번을 더 할 거냐에 대해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미국채 2년물 채권 수익률도 PC 지표 부합에 더불어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9월의 금리 인하 상황을 더 강하게 반영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우리 기존에 하락 추세선을 그어놨었었는데 일봉상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현재 이탈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107.8K 부분이고요. 지난 108.7K의 전저점을 깨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더 하락이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하락 시 1차적으로 105K, 지난 이쪽에서 105K, 지지를 받고 올렸던 105K 부분이 1차적인 지지 라인이 되겠고요. 이후에 이 105K마저 내준다면 200일선이 올라오고 있는 103, 102K 라인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 영상을 보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 중에 110K를 110K에 잡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이 저점을 뚫었을 당시에 손절이 나갔을 거예요. 손절을 좀 하시면 그래도 1, 2% 내외의 손실을 기록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한번 포지션을 들어가는 거는 현재는 좀 추천을 하지 않는 상태고요. 하락 추세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 하락이 어디까지 떨어지고 어디에서 양봉이 나올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시장입니다. 일봉상 양봉이 발생한 이후 그 저점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차트 분석을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일지 상승일지를 분석하는 게 맞는 시점 같고요. 따라서 이번 주말은 다른 거 없이 좀 관전하는 모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이 추세선을 잘 유지를 해줬었는데 이번에 추세선을 깨는 하락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일봉상 21선도 지금 현재 이탈을 한 상태고요. 따라서 이더리움도 새로운 지지 라인을 잡아야 될 텐데요. 1차적으로 4,150불,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4,050불, 1,000불 때까지도 하락을 염두해 두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양봉 전환을 하고 추세가 돌아가는지를 보고 나서 매매 전략을 다시 수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현재는 매수보다는 관망을 더 추천드립니다. 페더 도미넌스도 현재 하락 채널 안에서 일봉상 하락 채널 안에서 이 하락 채널을 무너뜨렸을 때 급격한 여기처럼 이렇게 급격한 하락이 나와야 우리 알트코인 불장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락 채널 저점 근처에서 지금 반등을 계속적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이 상황이면은 결국은 이 상단 부근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당분간은 일단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다시 한번 떨어져서 하단으로 향해야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 시점으로 지금 바라보시면 되겠고 현재 테더 도미노스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탈3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총을 뺀 나머지 알트코인의 시총 차트인데요. 현재는 이 추세선을 따라서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기점으로 이 추세선도 이탈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1년도의 고점이었던 1.13T를 넘겨야 될 텐데 그래야 알트코인의 불장이 오는 프랙탈이었죠. 이 부분에 다 왔는데 현재는 주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알트 상승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알트코인들은 지금 모두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차트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인마켓 기준의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오늘 기준에 39입니다. 두려운 부분으로 들어왔고요. 그동안 한동안 중립과 전달엔 탐욕 구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두려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 김푸는 현재 양호한 상태, 거의 없는 상태죠. 김푸는 국내 시장은 전혀 과열이 아닌 상태다. 클래스의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을 보시면 시장 분위기를 좀 아실 수가 있어요. 우리 1월달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상승을 예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블랙스완급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2월, 3월, 4월 초까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락폭을 더 키웠던 거는 뭐였냐면 다가오는 5월달이었죠. 그때도 자산시장의 계절성, 5월달도 가장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많이들 말하는데 그 이유는 4월, 6월에 세금 납부 기간이 있기 때문에 5월달엔 주식을 많이 판다라는 부분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갔습니다. 4월 중순 이후부터 상승을 시작한 게 8월 초까지도 상승을 이어갔고 이번 8월달에 다시 한번 연봉 마감을 할 기세예요. 근데 이 부분에도 지난 상반기와 비슷한 분위기로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9월달이 계절적으로 가장 안 좋고 비트코인에 가장 안 좋은 수익을 기록한 달인 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하락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코아남은 이런 시장 분위기는 결국은 이런 시장 분위기에 동조되기보다는 저는 좀 반대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9월 금리 인하 이후 또는 9월의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턴어라운드에서 반등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좋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한 타점이나 그 매수 부분은 손익비가 좋은 부분에서 지난 110K에서 108.7K를 손절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짰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번 주말은 지금 현재 이 가격대 부근에서 횡보 또는 약간의 하락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적인 모드로 이번 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도 큰 변동 없이 해당 부분에서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시즌의 트리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PCE 발표가 났는데도 또 금리 인하에 대한 확정적인 발표가 났는데도 하루에도 10번, 20번 이상 소셜미디어, 트루소셜에 글을 올렸었는데 어제는 단 한 건의 글도 없었어요. 뭔가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아니면 어쩌면 이 시장을 지금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저는 사이클을 믿는 투자자고 여러분도 저 코아남 영상을 보면서 이 사이클 투자에 대한 믿음을 많이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필요한 건 믿음뿐이에요. 결국은 이 사이클을 믿으신다면 비트코인 하반기의 상승을 믿으신다면 지금 이 조정은 여러분들이 잘 견뎌내셔야 됩니다. 조정 이후에 반드시 큰 폭의 상승 123K를 넘고 140K, 160K까지 가는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저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부분은 좀 버티셔야 된다. 만약에 110K를 깨고 시즌 종료의 조짐이 보인다. 도미넌스가 급격히 떨어져야겠죠? 도미넌스가 50 초반까지 막 떨어지는 급격한 시즌 종료가 올 것 같다라는 부분이 들면은 저 코아남이 바로 방송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 조정 기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기에 와야 돼. 더 큰 상승을 위한 조정의 시간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비트 알트코인을 하나 보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게 피스 네트워크 코인인데 현재 중소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바닥의 저점에 저점을 계속 깨는 추세였지만 단 한 번으로 약 2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한 주 만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주봉상 21선을 잘 보셔야 된다. 중소형 코인들은. 그리고 출발할 때 이렇게 장대로 출발을 한다. 하지만 이 하나로 이 코인의 모든 시세가 다 나올 거라고 보시면 금물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항상 알트코인을 띄울 때 세력들이 띄울 때는 유수가 동반이 돼요. 근데 그 유수를 절대적인 호재 유수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코인들이 가는 시점이 되면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중소형 코인들이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던 코인도 갑자기 칠 때는 온갖 유수가 동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수를 너무 맹신하지도 마시고 그
그 뉴스가 뭐 대박 뉴스다 이런 큰 비중도 주지 마시고 일단 가는 시기가 돼서 간 거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예, 보시면 주봉상 쭉 올렸지만 결국은 50일 이평선에 맞고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피스 네트워크 간단히 보시면 중요한 자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자리는 281원입니다. 1원을 위해서 주봉상 마감을 해주면 이 박스권이었죠. 이 하단에 이 박스권을 돌파한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위에서 이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고 다시 한번 이쪽 고점 라인에 박스권을 트라이 하러 가겠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하반기가 점점 다가올수록 알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뉴스를 동반해서 갑자기 200%, 300% 하루아침에 뛰어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쯤에서 물려서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쯤이나 이렇게 지금 현재 물려서 50% 내외에 계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나 본전으로 가셨을 거예요. 예, 그때는 비중을 상당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걸 다 견디고 저 위에 나중에 불장이 왔을 때 이 위까지 다 드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지만 저 코아나메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런 큰 상승이 오면 반드시 잘라낸다. 비중을 줄이고 간다. 일단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죠. 큰 상승이 올 때는 비중을 줄이고 다음 눌림에 비중을 들이는지 생각해보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트코인에 대한 설명도 간단히 드렸고요. 결국은 시장은 9월에 대한 강력한 불안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똑같이 그런 시장 분위기에 동조돼서는 안 되겠죠. 예, 다시 전환되는 그 시점을 위해서 이번 조정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아나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